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최황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취재기 풀기 전에 먼저 좀 축하할 소식이 있어서 전합니다. 최황지 기자 또 배준식 기자가 여수 MBC 광주 전남 기자협회 올해 기자상 방송 취재부문 우수상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다 네. 덕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게 수상하신 겁니까? 네, 지난 10월쯤 방송이 돼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추석 연휴가 조금 지났을 무렵에 광양의 한 농가에서 미얀마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이탈을 했다라는 이제 제보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처음엔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 무단 이탈 사건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주변 농가에서도 유독 미얀마 노동자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등 비슷한 사례를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단순 발생이라기보다 뭔가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취재를 확대했는데 예. 취재 결과 그 이탈한 미얀마 노동자들이 이제 예. 기존 체류 자격이었던 고용 허가제 E9 비자라고 통상 말하는데요. 예. E9 비자를 그 인도적 체류 거주 비자, 난민 비자로 변경하고 나서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그 비자를 받아서 예. 비자를 받아서 이제 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는데 네. 그 사업장을 이탈하기 위해 또 다른 비자를 악용한 거죠. 그러면은 원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E9 비자로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이 안 법적으로 되는데. 불가능했던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그 E9 비자가 이 농가의 어떤 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 뭐 농가에서 그 뭐 농촌에서 일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동하는 범위가 조금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미얀마 노동자들은 그 사업장을 애초에 좀 벗어나고 싶어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수소문한 결과 그 미얀마 노동자분 한 분을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 노동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친구분들이 다 이렇게 도망을 갔느냐. 네. 그것도 E9 비자면은 꽤나 좋은 비자거든요. 음. E9 비자를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최대 4년 10개월을 머무를 수가 있어요. 노동 비자니까 이 노동자로서의 네, 일도 할 수 예. 있고 취업도 할 수 있고. 예. 그런데 이 난민 비자라고 하는 것은 예. 이게 6개월 단기 체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얀마가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한시적 체류 허용 비자거든요. 예. 근데 굳이 E9에서 이 단기 비자로 변경을 하면서까지 사업장을 이탈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유가 뭐던가요? 그 미얀마 노동자도 사실 말하기는 좀 어려워했지만 보통 그 농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월급 차이가 뭐 200만 원, 200에서 250만 원에서 350에서 4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어촌에서 일하는 게 그렇죠. 훨씬 너무 적게 받는다. 네, 그분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농가는 예. 또 다른 이제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예. 그리고 또 이 사업장을 변경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이제 그 농어촌에서 사는 것보다는 도심에서 사는 게 아무래도 정주 여건상 좋으니까 농어촌에서 도심으로 합법적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 비자를 악용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분들이 사업장을 갑자기 이탈을 하면서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다 농가가 저희 또 이제 지게 되는 거 농가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추석에 이제 이분들이 집단으로 이탈했는데 추석이면은 그 농촌은 이제 수확철로 굉장히 바쁠 바빠요. 텐데. 네, 농민들 말로는 이제 이 시기에는 결혼식도 못 가고 결혼식도 애초에 안 안 잡는다. 10월은 우리에게 그런 달이다. 달이다라고 했는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다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뭐 수확하지도 못하고 막 그 뭐 양상추들이 다 썩어 있고 그 허허벌판에서 결국은 인터뷰도 좀 우시기도 하셨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이분들이 한 번에 떠난 거는 단순한 발생 사건은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취재를 통해서 이게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밝혀내신 거네요. 네, 제가 이제 제일 문제 삼았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이 E9 비자로 받은 이 E9 비자를 발급해주는 노동부가 예. 난민 비자로 변경한 사례를 몰랐나?
그러니까 이게 라는 이상하다고 거죠. 느껴야 됐었을 네. 법한데. 그러면 만약에 노동부가 알았다고 하면 어떤 사태를 막을 수 있냐면은 이 농가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 대비를 하거나 대비를 할 좀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이탈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 비자 변경 사실을 일단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난민 비자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있는데 예. 이 법무부도 이 비자를 변경한 사례를 노동부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알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당연히 이걸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가 뻔히 이나인 비자인데 이나인 비자에서 난민 비자로 변경을 하려고 하네?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은 좀 의심 있게 봐야 되는 그렇죠. 것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그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이게 근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만 양산하게 된 거죠. 그래요. 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집단 이탈 문제로부터 구조적인 문제까지 짚어낸 그때 그 리포트가 이번에 또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가 비상계엄 1주년이었는데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여순 사건 유족들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이 바로 1948년 여순 사건이잖아요. 10월 21일에 발효되어서 그 다음 해인 1949년 2월 5일에 해제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최초 시작 비상계엄부터 반헌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지난해 계엄 이후에 군경을 막 시민들이 저지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뭐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순 사건도 역사적으로 다시 재조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유족들을 만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 아픔 때문에 1년 전 12월 3일 누구보다도 좀 공포에 떨었던 분들이 이 유족들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 1년을 보낸 소회 또 어떻다고 말씀을 주시던가요? 네, 일단 그 윤석열 정부에서 여순 사건이 반란으로 왜곡되거나 뭐 뉴라이트 인사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포함이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작년에 이제 12.3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그 비상계엄 선포할 때. 네, 맞습니다. 여순 사건 유족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빨갱이를 색출해서 척결하겠단 말인가? 라고 들렸다고 해요. 그 당시에 빨갱이로 몰려서 가족들을 잃고. 잃어버린 유족들은 나도 잡아가는 거 아니냐 해서 실제로 유족분들이 두려웠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갈수록 희미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갈수록 희미해진다. 네. 48년생으로 갓난아기였을 시절 한 유족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그리고 삼촌 두 분, 그리고 아버지, 그러니까 대낮에 벌판에서 군인들에게 총살을 당한 아픔을 겪으셨어요. 예. 그리고 그분은 이제 어머니와 단둘이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굉장히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를 기억하는 주변인들 모두 고인이 됐고 지금 본인마저도 77살입니다. 정부가 사죄하는 의미 특별법 통과는 무려 70년이 걸렸어요. 여순 사건은. 그런데 이제 유족들이 그토록 원하는 뭐 책임자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을 누가 죽게 한 거냐라는 그 무릎에는 아직도 지금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예. 진상조사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요. 유족들은 시간이 지나고 있고 그리고 갈수록 진상조사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을 빨리 하지 않으면 이렇게 5.18 그리고 12.3처럼 군경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는 계속될 거고 그래서 책임자 처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만큼 좀 희미해진다는 것은 기억도 그렇고 살아서 증언을 해주실 분들도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간다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유족들이 국가에 바라는 점, 앞으로 어떤 삶을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세상이 되길 원하는지 물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유족과 더불어서 여순 사건 전문가분들도 함께 만나는데요. 예. 2가지 강조하셨습니다. 신속 철저
그러니까 신속한 진상 규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입니다. 음. 눈에 보이는데도 처벌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진실을 자꾸 가리는 모습에 너무나 분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는 꼭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만약에 비상계엄마저도 이게 계속 이렇게 처벌이 되지 않고 진상규명이 지체가 된다면은 유족들은 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또 여순 사건 유족들의 또 목소리까지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 철저 정말로 중요하고 앞으로 또 우리 정부가 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취재기 최왕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